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천지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 보는 남자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이 차이나몰을 활용해서 M&A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지난 3일에는 글로벌 농업기업인 신젠타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과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자, 중국의 화공그룹이 신젠타 인수에 합의했는데 이제는 농업마저도 삼키는 차이나몬의 위력을 지금 뉴스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화공그룹은 국영기업인데요. 무려 430억 달러를 들여서 스위스의 농업생명공학 기업인 신젠타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이 신젠타가 어떤 기업인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젠타는 그 유럽의 농업 화학 분야 또 생명공학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보시다시피 농업용 화학약품은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종자 부분 또 종자를 활용한 생명공학 부분도 세계 3위 기업입니다. 연매출이 무려 1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직원 수만도 2만 8천 명이니까 정말로 글로벌 기업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기업을 무려 430억 달러나 들여서 중국이 인수하려고 그러면 그 목적과 배경이 있겠죠. 과거의 농업하고 앞으로의 농업은 패러다임 자체가 큰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농업은 그냥 말 그대로 식품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 농업은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에너지라든지 제약 사업 또 나아가서는 친환경 소재 사업까지도 확장이 되는 그런 사업 분야로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표를 통해서 한번 그 내용들 좀 살펴보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3D 업종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또 더럽고 그 다음에 위험스러운 그런 3D 업종이라 그랬다면 앞으로 이제 뉴 3D라 그래서 열정을 갖고 또 색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 농업 자체가 우아한 산업이 될 수 있는 뉴 3D 업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기존의 육종 기술 같은 경우도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을 하면서 우리가 ICT 융복합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농업도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종자도 개발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친환경 신소재라든지 바이오 에너지 사업 이쪽에도 연관고리를 계속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과 단백질, 천연물과 같은 바이오 원료 사업도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보셨던 스위스의 이 신젠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신젠타를 중국이 미래 성장 동력을 보고 과감하게 430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쪽은 오늘은 조금 접어두고요. 농업 그 자체만 놓고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또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육종 기술 같은 경우도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교배 육종을 우리가 개발했다 그러면 MAS 기법, 분자 진단 기법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종들이 또 개발되기 시작했고 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GM 육종도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는 유정체라든지 대사체 육종까지도 지금 개발되는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기술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신젠타도 여기에 있는 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육종들을 지금 계속 상업화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향후 2020년이 되면 인실리코 육종 기술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유전자와 분자 진단 기술들을 다 융곡화를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실험을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그 실험을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압축해서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종도 더 많이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20년 후에 그러니까 불과 이제 5년 후 정도 되겠죠. 앞으로는 2020년 이후가 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육종이 탄생하는 그런 시대까지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채소 종자 쪽에 시장 캐파를 보시게 되면 2015년이 60억 달러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2020년 되면 88억 달러. 종자 부분만 그렇다는 거고요. 이것이 확대됐을 때는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되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약 3억 달러 수준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자산업 분야는 국내의 그 식량 자급률을 봤을 때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쌀이나 보리 같은 경우를 보셔도 알겠지만 쌀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104% 정도 나오니까요. 근데 보리 같은 경우도 26% 수준, 특히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1% 미만입니다. 전량 수입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2도만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도 쌀의 면적은 약 4.5% 정도 감소가 되고요. 사과를 비롯한 과일, 채소의 면적은 60%에서 70%대까지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눈이 오고 날이 춥지만 일본만 해도 따뜻한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온 현상들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엘니노도 있겠습니다만 지구 온난화 현상에 지금 같이 연동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도 부랴부랴 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내서 2012년에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됩니다. 자, 글로벌 시장하고 품종 보호 제도를 해서 그 대응 전략 종자를 20개 이상 개발을 해서 향후 식량 안보도 지키고 또 수출에 대한 기대 효과도 2020년에는 2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에는 30억 달러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투자는 2021년까지 총 4,911억 정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종자 산업의 매력은 뭐 이 명명도 이제 골든 시드라고 붙였는데 방울토마토 중에서 이제 흑색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이 종자 1g의 가격이 7만 원대가 넘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도 만약에 1g의 금값 그러면 보통 지금 다 7만 원대 아래입니다. 2011년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7만 원대 아래에서 1g의 금이 거래되니까 종자 1g의 가격이 금값보다 높다 그래서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지금 명명하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종자 산업이 앞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고 중요한 산업이 되겠죠. 자, 국내 이 종자 수출 현황을 보게 되면 4,550만 불 정도를 2015년도에 수출을 했고요. 수입은 약 6,877만 불 정도 수입하면서 역시 수입액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적자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입 구조를 보시게 되면 단고추라든지 양파, 토마토 이쪽이 고부가가치 종자입니다. 근데 이쪽에 대한 수입은 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쪽에서 그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쪽에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약점으로 좀 지적되고 있어서 앞으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종자 그리고 고부가가치 종자들이 많이 탄생한다 그러면 우리도 식량 안보도 지키면서 또 농업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을 우리가 한번 그룹핑을 해보면요.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종자 산업 분야 1위 기업이고 여러 지금 그 새로운 종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질 비료 사업 전문 기업이고요. 남해학 같은 경우는 비료 화학 사업 분야 1위 기업인데 비상장사인 그 동부판 함농 같은 경우는 지금 LG화학이 조만간에 이제 인수할 거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주가의 위치도 좀 확인해 보죠.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수년째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종자 개발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저렇게 기술적인 저점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역시 유기비료 관련된 그 재료 가지고 참 큰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를 미리 선반영해서 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가가 차익 실현 물량에서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아직 기술적 그런 바닥의 자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하시면서 실적 변화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해학 같은 경우는 역시 그 기대감에 의해서 한 차례씩 급등을 합니다만 엘니노 현상에 대한 급등 이후에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나 시가총액 부분에서는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입니다만 그런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 부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단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꾸준히 보시고요. 또 재료나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종자 산업 관련된 거나 농업의 패러다임 관련된 재료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도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그 신젠타 인수를 통해서 농업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천진이었습니다.